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9분을 지나고 계시고요. 현재 제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 1620명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검찰 영장 청구서 같은 내용 무한 반복, 이걸로 이재명을 잡아넣겠다고입니다. 참, 요새 제가 검찰 영장 청구서 같은 거라든지 뭐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참 검찰 수준 많이 낮아졌구나. 옛날 검찰이요, 참 뭐 하는 꼬라지 보면은 좀 가식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뭐야 정말 적폐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옛날 검사들이 적어도 가증스럽다거나 또는 뭐 가식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들이 선을 넘는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해봤어요. 좀 하기 어렵다는 거죠. 검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좀 선비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청 자랑하려고 하는, 좀 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 검사들을 보면은 그런 게 없어. 뭐 그게 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킬 것도 지키지 않는다. 최소한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밖에 제가 달리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지들은 글쎄 지들 같은 놈들이야 뭐 가식이 있네 없네 뭐 가식 없어서 좋네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검찰들 하는 꼴을 보면 좀 그래요. 옛날 검사들은 그래서 영장 청구서 내용이 되게 간단했습니다. 길어야 영장이 5장 정도, 영장 청구서 같은 길어야 5장이었고요. 공소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공소장은 영장 청구서보다 좀 길었지만 영장 청구서가 만약에 3장이다 그러면 공소장 한 5장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 심지어 영장 청구서 같은 경우는요 2장 달랑이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 뭐 그런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되냐? 될 건 또 다 돼. 근데 요즘 검찰이 써내는 뭐 영장 청구서도 그렇고 공소장도 보고 이러면 100페이지 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툭 하면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서론만 잔뜩 길게 질질 끌고 있다가 끄트머리 가가지고 겨우 한두 줄 본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내용을 몇 번을 반복해서 쓰고 또 쓰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구된 이 검찰의 이 영장 청구서 감아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더라. 서론만 길고 그 긴 서론도 몇 번을 반복할 여러 번 써먹고 지난번에 영장 청구서 역시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런 걸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이걸로 이재명 잡아넣겠다고 검찰 영장 청구서 같은 내용 무한 반복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본론보다 서론이 너무 길더라. 본론은 전체 90페이지 중에서 한 30페이지가 될까 말까 한데 전체 절반 이상을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심지어 백현동 같은 경우는요. 친분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 15장을 소비를 합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과 김성태 사이, 그 다음에 이화영과의 관계를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는 걸 한참 설명하다가 갑자기 당시 2019년 그 무렵에 남북 관계가 어땠다라든가 심지어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어떻다라는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2019년 방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얘기가 어디로 튄다? 예, 2017년 대선 경선 그때로 갑자기 얘기가 튀어요. 아니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갑자기 글로 튑니까? 하여튼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 검찰이 써놓은 영장 청구서 내용입니다. 모두 142페이지인데 세 가지 영역. 백현동 파트, 위중교사 파트, 쌍방울 파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 주제마다 상당량을 서론에 할애하고 있더라. 서론이 더 길더라. 백현동 같은 경우는 2페이지부터 39페이지, 위중교사 부분은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 쌍방울은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그런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요. 2페이지부터 약 23페이지까지 예, 전부 한 7, 8페이지까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김인섭 씨라는 사람하고 뭐 정바울 씨, 그다음에 정진상 씨,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요 네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가 한참 늘어나요. 그리고 백현동 허가가 나기까지 누가 무슨 요청을 했다가 아니면 성남시가 이 업체 측의 요구를 몇 번을 거절했다는 등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떤 청탁을 했고 언제 무엇을 했다 이것만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시시콜콜하게 너무 희한한 얘기들이 많고 직접적인 관련되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39페이지 중에서 21페이지가 서론부입니다. 실제로 핵심과 관련된 내용은 몇 페이지 되지가 않아요. 자, 쌍방울 부분은 더 황당합니다.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가 전체 이 내용인데 실제 본론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80페이지 다 와서 한 77페이지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부분 중에서 90페이지 중에서 한 60페이지 정도는 서론이었다고 봐도 과언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총 140페이지라며. 그런데 백현동은 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위증교사는 39부터 52까지, 쌍방울은 52부터 91까지. 그럼 나머지 91부터 142까지는 뭔데? 반복. 한번 앞에 한 거 리바이벌. 예, 황당하죠. 리바이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서론이 길다. 이거는 90페이지까지고 90페이지부터는 이제 앞에 한 얘기를 다시 재반복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자, 앞서서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길고 긴 서론. 자, 이 백현동 부분입니다. 자, 피의자와 정진상의 지위와 역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지위와 역할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다. 정진상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기획실장이었다. 요거는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06년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였고 이게 왜 들어가는데 2014년 얘기를 할 건데 2006년 2008년 선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인섭하고 이재명하고 아주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전체 절반 이상을 할애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범죄이고 뭐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인간관계만 잔뜩 써놓은 겁니다. 이 정진상 실장 부분을 보세요. 95년에 김인섭을 만났고 2006년에 2010년에 2014년, 2017년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아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딴 얘기들이 한참 나오죠.
길고 긴 서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업무 분담 얘기 한참 나오죠. 그런데 업무 분담도 뭐예요? 2010년 얘기부터 나와. 예? 자, 그리고 김인섭 씨인가 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관계를 가진 게 없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섭 씨하고는 일찌감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누구랑 관계는 계속 이어지느냐 하면 정진상 실장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김인섭에서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을 그어놓고 이 선을 그려놓고 여기에 계속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이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계속 주저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김인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하나도 없는데 중간에 정진상을 끼워 넣어가지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정진상 씨가 김인섭 씨하고 아무리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쳐요. 그 친한 친구가 요즘 저하고는 이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제가 계속 가깝게 지내는 어떤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옛날의 친구하고 연락이 계속 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검찰은 뭐라 그런 거다? 아, 니는 하고는 직접 끊어졌지만 니 지금 다른 친구하고는 연결이 되니까 쓰리 쿠션으로 이건 한 묶음이네. 연결이 계속되고 있네.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있네. 니들 셋은 다 특수관계야. 요렇게 묶는 거예요. 얘랑 내랑은 끊어진 지 오랜데 이 사이에 다른 누구 하나를 딱 끼워 넣어가지고 야 니들 세 명은 특수관계. 요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딥다 황당한 거죠. 자,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만나던 뭐 그 여친이 있었다 칩시다. 옛날 여친이에요. 옛날 여친. 헤어진 옛날 여친. 대학 다닐 때 옛날 여친. 자, 학교 다닐 때 뭐 CC였어요. CC였어. 옛날 여친.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연락 끊어진 지 되게 오래됐죠. 하지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중간에 지금 저하고도 연락되고 그 친구하고도 연락되는 그런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말이에요. 나랑 그 옛날 헤어진 전 여친하고는 20년 전에 헤어진 그 전 여친하고는 아니구나. 한 30년이구나. 한 25년, 30년 전에 헤어진 그 전 여친하고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검찰의 논리는 뭐다? 야, 네 친구가 옛날 여친하고 계속 연락이 되니까 네가 지금 옛날 여친하고 연락되는 거나 똑같아 라고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론이 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면 2006년 얘기부터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황당하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로 넘어간다? 식품연구원 부지가 어떻다라고 또 넘어가요. 한참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뭐 식품연구원 땅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땅의 기본 계획이 뭐였다. 도시계획의 기본이 뭐였다. 이 얘기를 한참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디로 넘어간다? 17페이지쯤 돼가지고 겨우 이제 사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전체 39페이지 중에 17페이지 거의 절반 정도 와서 겨우 본론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나 했어. 그런데 갑자기 용도 변경 요청 및 성남시의 반려 이 내용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그 업자로 포함이 된 이후에도 성남시가 이 업자들의 요구를 한 두어 번 정도 거절해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뚝 하다 보면은 결론에 나중에 실제 본론 같은 변론은 몇 쪽부터 본론이냐? 33쪽부터 본론이더라. 자,
이렇게. 그것도 보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정진상, 정바울 이런 사람들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재명 영장인데 이재명은 별로 등장을 안 하고 정진상, 정바울, 정진상 씨가 너무 많이 등장해. 정진상 실장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아니 이게 이재명 영장인데 정진상, 김인상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재명 영장이야, 정진상 영장이야. 자, 그나마 그 얘기도 몇 페이지부터 나온다고? 33쪽부터 나오더라고요. 대북 송금 부분은 더 황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의 지위, 이화영의 지위, 김성태의 지위, 방용철의 지위, 그 다음에 전제 사실 이렇게 한참을 헛소리를 떠들더니 대북 사업 추진 경과 나왔다가 당시 대북 제재 상황이 어떻다고 나왔다가 방북 추진 경과를 한참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뭐 방북 협의를 겨우 했다. 요 얘기까지 한참을 늘어놓습니다. 이까지 오는데 벌써 절반 가까이 협의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한다? 예. 보면은 대남 요구가 어쨌다는 등 방북 추진 경과가 어땠다. 그러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전 방북 추진 성과 이런 얘기도 한참 나와요. 그 다음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경과가 어떻다는 등 이런 딴소리를 한참 합니다. 이런 딴소리를 한참 하다가 영장 본론이 겨우 들어오게 되는데, 예?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쓸데없는 내용, 서론이 너무 길더라. 본론은 뒤에 겨우 10페이지 안쪽으로, 그래서 세 파트 다 합쳐봤자 30페이지 안쪽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90페이지까지가 그렇고, 그 뒤로부터 91부터 140까지는 앞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더라. 이따구 영장을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제일 황당한 대목이 사실 이 대목인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서두가 좀 길었나요? 자, 이렇게 서두가 긴 영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나마 그거는 절반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또 앞에 했던 그 서두만 긴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반복이 계속되느냐?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 4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진상과 김인섭의 특수관계라고 나오는데 이게 10페이지에 또 정진상과 김인섭의 특수관계라는 얘기가 또 2번을 나옵니다. 이렇게 2번씩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92페이지부터 나오는 92페이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피의자 정진상, 김인섭의 특수관계로 해서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보세요. 몇 번 반복됩니까? 6페이지에서 한 번, 10페이지에서 한 번, 그리고 92페이지에서 또다시 한 번, 3번이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것만 여기뿐이냐 또 있습니다. 자, 21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21페이지 보면은 김인섭과 정진상에 대한 김인섭의 정진상에 대한 변경 청탁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인섭 씨가 정진상한테 무슨 어떤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 한참 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93페이지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북 송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북 송금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이 인기를 많이 끄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하고요. 남북 간에 이런 평화가 진행되면서 이 평화가 된 것이 남북 간의 이 평화 모드가 장착된 것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뭐 226석 중 151석을 확보하였다는 등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써놓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게 58페이지에 한번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가 나중에 어디서 또 등장하느냐면 뒤쪽에 120페이지쯤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약간 요약을 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방북 무산이 됐다라는 그런 대목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 얘기는 또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느냐? 역시 92페이지쯤에 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예. 자,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이 길고, 서론 긴 것도 그나마 2번씩, 3번씩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140페이지나 된다. 야, 그렇게 혐의 사실이 무거워?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 그럽니까? 또 뭐 무기징역이나 징역 32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직접 돈을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징역이 32년씩이나 나와? 그 검사 그 주둥이를 콱 찢어놔 버려야 돼요, 그거. 자, 다시 한번. 자, 검찰은 이 140페이지가 넘는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엄청 수사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죄가 명백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얘기가 서론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마저도 2번, 3번 반복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원래로 하자면 한 30페이지 정도로 끝날 거를 140페이지까지 길게 늘어뜨려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검찰이 제출한 이 영장 청구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맨 뒤에 한 40페이지 정도만 쓸만하고 나머지 앞부분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쓰나 마나한 얘기. 뭐 마치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쓰면 될 것을 옛날에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서 쫓겨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부터 해서 주저리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풀어서 대한민국까지 끌고 오는 그런 황당한 사례인 겁니다. 장용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장용진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장용진 얘기로 넘어오는 뭐 그런 얘기랑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즉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은 부실 그 자체더라. 30페이지 정도 쓰면 딱 될 정도의 분량인데 그 얘기를 일부러 질질 늘어뜨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말 또 쓰고 하면서 분량만 늘려놨더라.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대목은요,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대목을 겹치는 부분을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 청구서 142페이지를 가만히 보면요, 같은 얘기가 몇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씩 보여드리고 140페이지를 가만히 쭉 놓고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강독해 한번 할까요? 라면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전한겸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래 진실은 간단 명료하고 가짜는 현학적인 말로 구구절절합니다. 예, 진실은 간단 명료해요.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다. 증거는 뭐다. 이것은 나쁘다. 좋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마디면 끝나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길게 늘어놓는다. 사실 이런 짓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할 말만 간략하게 쓰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직업이 검사라는 직업인 겁니다.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장 요약해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대목만 쪽쪽쪽쪽 뽑아서 딱 제출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의무가 공소장 1번 주인이 그 객관 의문이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 놓은 겁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간단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들은 막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억울한 마음에 또 열받아서 길게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새기도 하고 막 그렇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이거란 말씀이죠? 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여기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왜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세 마디면 끝나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다? 자기 자신의 입장을 옹호를 하고 계속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저 역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제 억울한 얘기를 하면요 되게 길게 늘어져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듣고 요약을 딱딱딱 하면요 금방 끝납니다. 기사 쓸 때 취재하러 가면은 취재원들 한 3시간, 4시간씩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한 1, 2분 안에 딱 요약을 해서 이게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거는 이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요걸로 기사를 내달라 이런 뜻이군요. 금방 나오죠. 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둔 게 검사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딱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추려서 법정으로 갖고 와라.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여라. 그게 검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 이 140페이지씩 되는 영장 청구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다시 한번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사로서 영장 청구서를 쓴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검찰 정당의 프락치로 검사라는 곳에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영장 청구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어떤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못하는 놈이 답안지 길게 쓰고 수사 못하는 놈이 영장 청구서 길게 쓴다.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당혹스러운 소식도 하나 들렸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시는 게 지금 오늘로 이제 21일 차에 접어들었네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도 같이 지금 동조 단식을 하고 계시다죠. 그 심정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안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20일씩이나 밥을 끊고 있는데 나는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참 밥이 안 넘어가죠. 일부러 동조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례를 제가 하나 들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할 때 국회 앞에서 3000배 시위를 한 게 있어요. 3000배 시위를 하는데 지금 벌써 막 갑자기 3000배 시위 얘기하는 게 갑자기 이 허벅지가 막 아프네.
3000배 시위를 하면 그래요. 1000배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바짝 하면 2시간 해요. 조금 느릿느릿하면 한 3시간 반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3000배를 하면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하루 왼종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3000배 시위였으니까 하루 왼종일 한 거죠. 국회 앞에서. 그때 미디어법 하고요. 그 당시에 또 그 종편 만드는 거 반대하고 미디어법 반대한다는 뭐 그 취지로 제가 그때 1080배, 3000배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보통 이 종교 방송, 그러니까 불교 방송하고 기독교 방송하고 뭐 이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같이 해요. 예. 보통 이제 불교 방송하고 기독교 방송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더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그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방송사가 같이 가면은요,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CBS는 노조가 뭘 활동한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나와요. 불교 방송은 잘 안 나오는 거야. CBS가 100명씩 나왔는데 우린 10명 이렇게 나오니까 쪽팔리잖아. 근데 이거 불교 방송도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겠는데 뭐 보여줄 게 없어. 뭘로 보여준다? 야, 위원장이 몸으로 때워라. 그럼 몸으로 때울 게 뭐가 있냐? 국회 앞에 가가지고 이제 3000배 시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3000배 시위를 하다 보니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보통 그 절에 가서 절의 그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서 절할 때랑 시멘트 바닥에 가서 절할 때랑 다르더만요. 무릎이 완전히 그냥 막 까지더만요. 무릎 까지고 뭐 이거 다 까지고 막 생쇼도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그 시위할 때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봤던 사람이 CBS 노조위원장이었는데 구용회 기자였습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안 돼서 얼마나 안 됐던지 주변에서 이렇게 그 종이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깔아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 방석 같은 거 가져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방석 같은 거 어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방석을 그래서 가지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애 엄마가 그 방석 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버리냐 그랬더니 속이 상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에이,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언뜻 나네요. 지금 뭐 김혜경 여사가 단식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동조 단식하시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힘을 내서 우리 지지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나가시는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